오늘 영상을 보시게 되면 직장 은퇴하시고 건보료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보험료 폭탄을 맞은 분들 보험료 돌려받는 꿀팁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도 부모님께서 은퇴 후 지역가입자 전환되시면서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서 항의하러 가시던 게 생각이 나네요. 오늘 영상 시청하셔서 폭탄 맞은 보험료 잘 돌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걸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 복지정책 알려드리는 남자 정복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2025년 건강보험료 상승과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 관심이 크실 텐데요. 최근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십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께는 매우 민감한 이슈일 것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 상승의 주요 배경과 지역가입자가 느끼는 부담 증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 상승은 이미 예고되었고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고령화 사회와 의료비 증가라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 한국 사회는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 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인상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일부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개인이 보험료를 50대 50 비율로 부담합니다. 이는 자동적으로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역 가입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여기에는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득 외 기타 요소까지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은퇴 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부터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 지역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데이터는 전년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에 소득이 많았던 사람이 2025년에 소득이 급감했더라도 건강보험료는 2024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은퇴하신 분들 등 지역 가입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상승에 더 큰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산정 방식에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 중심으로 산정되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실제 소득이 줄어도 재산이 존재하면 여전히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지만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은퇴하신 분들은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은 단순히 금액이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가체계의 공정성 논란, 재산과 소득의 상관관계, 고령화에 따른 지역 가입자의 구조적 취약성, 이 모든 문제가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특히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변화는 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깜빡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어서 지역 가입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대안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가입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보험료 산정 기준의 불합리성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특히 은퇴자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 구조적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데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임의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은퇴자나 실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이전에 납부했던 평균 보험료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갑작스러운 보험료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분이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 고지서를 받은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이미 개입
가입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 기한은 고지서 수령 후 2개월 이내입니다. 신청하면 퇴직 직전 12개월 동안 납부했던 평균 보수 월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해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모든 상황에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후 재산이나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를 그냥 산정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이후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도 줄어든 경우 이미 계속 가입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포기하고 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나 소득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서 보험료 재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급감하거나 주택, 토지와 같은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를 신고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고는 지역 가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로 이를 놓칠 경우 과도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료를 일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이나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별 감면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검토해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자나 실직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최적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새롭게 보험료를 산정받는 것이 더 나은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 깜빡하셨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과 이와 관련된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의 차이로 인해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며 회사와 개인이 50대 50 비율로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공정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집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도 재산 기준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정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동일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재산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같은 국민이지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득 산정의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보험료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과 재산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소득이 많았던 사람이 2025년에 소득이 급감했다고 하더라도 2025년 보험료는 여전히 2024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죠. 세 번째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특정 집단이 건강보험료를 공정하게 부담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서 보험료를 내지도 않으면서도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일용 근로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보험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혜택을 누리면서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 방향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일원화입니다. 현재처럼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는 구조를 통합해서 소득과 재산 모두를 기준으로 동일한 산정 방식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산정 시차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데이터 연계를 강화해서 현재 소득 상황을 보다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 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파악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득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도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가입자의 재산 기준을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실직자에게 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재산 기준 대신 소득 중심의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체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중 몇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퇴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면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저소득층은 더욱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만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구조 때문에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은퇴자들도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이들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와 같이 불안정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들은 직장 가입자와 달리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건강보험료 상승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어려워서 소득이 줄어드는 해에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프리랜서들은 생계를 이어가는 데 더 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과 고용시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직원의 근무 조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이러한 부담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더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들의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비가 감소하면 이는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 감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연쇄적인 타격을 주게 되어서 지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불만과 형평성 논란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들에게 공평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의 차이,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문제와 같은 이슈가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사회적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단기적으로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건강보험료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요구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결책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지만 이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 부가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차별적인 산정 방식을 통합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되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지역 가입자가 과도하게 부담을 느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 산정 방식의 개선입니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다 보니 실제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간의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실시간 소득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 산정이 보다 현실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산 기준의 재검토 또는 폐지입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재산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 방식을 강화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수용 가능한 체계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선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만큼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험료 납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 사이의 불만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의료와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방향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제도 개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단기적인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에 대비한 예비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매일같이 스레드, 인스타, 유튜브 정부 채널을 구독하며 여러분들을 위한 정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힘들게 얻은 정보이니만큼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